네,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정하늘이고요. 이제 고향은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2010년까지는 이제 북한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2011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나왔던 지역은 북한의 그 최전방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거기서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군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DMZ를 넘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. 그때는 한 2012년 좀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3년 전 되겠네요. 네. 맞습니다. 어릴 적에 뭐 학생이었죠. 학생이면서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어, 어차피 이제 북한에는 군대가 이제 다 의무복무다 보니까 그냥 군대로 이렇게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어느 한순간에 제가 이렇게 탈북을 딱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 탈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한 번에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됐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 김정일의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2012년 4월 15일에 북한에서 조국 통일을 하겠다고 2002년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날이 이제 김일성 탄생 100돌시 되는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큰 기대를 모았던 날인데 그 시간을 한 5개월, 6개월 정도 남겨두고 김정일이가 죽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죠. 그때 좀 굉장히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실망도 컸었고 이제 조국 통일 그리고 강성대국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4월 15일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때 좀 뭔가 마음의 기둥이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보내온 전단지를 주워보기 시작했어요. 뭐 그 북한에서는 삐라라고 하는데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기도 했었고 내용에는 그 전단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한국군하고 이제 북한군 전투력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내용인데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여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. 그러니까 넘어와라. 뛰면 10분, 걸으면 뭐 한 40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거리가 한 1.8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지금 최근에도 엊그제도 이제 북한 쪽에서 민간인 한 명이 이제 기순을 해왔던데 그 지역이 굉장히 지뢰가 많아요. 그리고 북한 쪽에는 아시겠지만 그 북한 군인들이 총을 다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는 전기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도망 못 가게 막아놓은 2200볼트의 고압 전기 철조망이랑 그리고 저기 220볼트 철조망 그리고 가시 철조망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다 뚫으려면 이제 정말 목숨을 건 도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2012년 8월에 이제 태풍이 불었죠. 그래서 전기 철책이 전부 다 이제 파기가 됐고 근무서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 당시 갖고 있던 AK-47이랑 그리고 총탄 90발, 수류탄 2발, 그리고 쌍안경 이렇게 가지고 DMZ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. 물론 당연히 이제 가족들이 가장 발목을 잡았었고 한 30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30분 동안 고민을 했고 그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네 가지였어요. 첫 번째는 가다가 누가 이제 가다가 잡히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한다. 두 번째는
누군가가 나한테 총질을 하면 나도 이제 맞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조건 산다. 무조건 살아서 한국에 잘 도착을 하고, 네 번째가 이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온다. 이것이 이제 제가 내린 네 가지 결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철책에 들어왔고, 다 파괴되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웠어요. 왜냐하면 그 철책에는 제가 이제 근무섬에서 봐왔던 200kg, 300kg짜리 멧돼지들이 거기에 걸리면 바로 이제 막 바베큐가 될 정도로 높은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괴되는데도 무섭더라고요. 근데 이제 눈을 한번 질끈 감고 그 철책을 이제 딱 철조망을 이제 손으로 잡았죠. 그리고 눈을 떠봤는데 살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철조망 다 넘고 DMZ로 들어와서 이제 장탄을 합니다. 전투 준비를 했죠. 그리고 이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. 근데 그 DMZ 안이 사람이 이제 다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수림이 무성하고 장애물들이 많아요. 갈대밭 속에 지뢰들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가시덤불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걸 이제 해치는데 이 전투복을 이제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, 가시가. 그래서 온 피부가 이제 찢기기 시작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막 살피면서 남쪽을 향해서 계속 내려오는데, 얼마쯤 내려왔을까 갑자기 저를 이제 뒤에서 막 찾더라고요. 정하늘 정하늘 하면서 이제.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저희 보초장 목소리였어요. 그래서 뭐 거기 한 30분 동안 이제 또 엎드려 있다가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.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지났어요. 왜냐면 그 장애물들을 해치는데 너무 이제 쉽지도 않았고, 그리고 또 밑에 지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가,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 딱 발견을 했는데 네모난 통이었어요. 그게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였죠. 이건 혹시 한국에서 보내온 적재물자라고 하는 뭐 초코파이 이런 음식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이제 보니까 목함지뢰가 들어있는 거예요. 녹슨 내간이 이제 쫙 흘렀고, 원래 사실 그건 터치만 해도 이제 터지게 됐어요. 근데 그건 불발탄이었고 태풍에 의해서 이제 떠내려온 거였죠.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남쪽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고, 그때 당시 이제 한 초저녁 한 7시쯤 됐었나? 6시쯤 됐 6시 반쯤 됐나? 이제 북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때 설아 섰섰 이 서지현을 쏜다 하고 이제 막 경고 구령을 내렸는데, 뭐 제가 설하면 서겠습니까? 이제 더 정신없이 막 내려오는데, 그때 이제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. 총알이 막 따당따당 하고 이제 막, 옆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위로 이제 총알이 막 떨어졌었고, 진짜 그때는 괜히 들어왔다라는 후회도 막 들더라고요. 이제 여기서 나 죽는구나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순간 이제 총알이 날아오니까 진짜 그 막 짧은 인생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, 그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자게 됩니다. 그리고 밤에도 계속해서 총소리가 났었고, 그러다가 이제 비몽사몽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뜨게 되는데, 작은 고라니 한 마리가 이제 저를 와가지고, 제가 그 짐승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지뢰를 피해서 그 발자국 자리를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그 물 먹으러 다니는 길목이었던 것 같고, 그 고라니가 이제 저를 보고 놀라서 막 도망가더라고요. 그때 이제 저는 인기척을 느끼고 수류탄 안전핀까지 뽑았었어요. 왜냐면 북한군이 오는 줄 알고 자폭을 그 자리에서 하려고 했었는데, 고란인 걸 보고 이제 다시 남쪽을 향해서 내려왔고, 이제 한 18시간 만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당시 19살,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17살이었거든요. 만 나이로는 17살이었고,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한국 정착이 이제 시작됐었죠. 예. 입국 과정 중에 당연히 있었죠. 왜냐면 그 심리적 압박감이었는데,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
이 남쪽 군인들이 저를 어떻게 맞아줄지, 그리고 저를 잘 뭐 맞아준다고 하더라도 반겨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비밀을 다 빼먹고 죽이지는 않을지, 그런 게 어떤 좀 심리적 압박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첫 번째는 그래도 나 이제 살았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나왔고,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거잖아요. 북한에서는 적군이라고 이제 세뇌를 받았는데, 그 적군 앞에 제가 이제 온 거니까 굉장히 이제 긴장이 있었던 거죠.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군인들이 굉장히 또 나이스하게, 매우 친절하게 이제 잘 맞아주고, 그리고 또 정말 놀랐던 게 있는데, 그때 당시 중령분이셨어요. 아직도 인상에 남는데, 그분이 조사를 간단하게 이제 제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, 누가 봐도 저보다 나이가 한창 많아 보였어요. 근데 그분이 반말을 안 하는 거예요. 되게 저는 10대고 그분은 한 40대쯤 보였는데, 존댓말을 쓰는 그런 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죠.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보다 계급도 높을 것 같고 인생도 더 많이 산 것 같고,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정보는 없었습니다. 정보는 거의 없었고, 제 생각은 이랬었거든요. 그래봤자 내가 남쪽에 가면 북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. 어, 그래서 그 이제 온 사람이 적으면 굉장히 가치가 높을 거잖아요. 정보 가치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 오면은 제가 엄청나게 이제 막 가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, 이미 왔더니 한 2만 2천 명이 왔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. 굉장히 많이 올 때였어요. 그래서 그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, 제가 묵었던 그 옆방에서 노래소리가 나오는데, 그 노래가 북한 노래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조사관한테 물어봤죠. 옆방에서 북한 노래가 나오던데 이게 뭐냐고.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아예 몰랐다라는 거예요. 그 북한에서도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중국 갔다 온 사람들, 잡혀온 사람들 굉장히 북한 사회에서 거의 뭐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살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남쪽으로 이제 온다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됐었고, 보통 이제 DMZ를 넘어서 다 남쪽으로, 뭐 북한에서는 월남 도주자라고 하는데, 그렇게 이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3국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,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영화 중에, 그건 북한에서 만든 영화거든요. 근데 그건 유튜브에 쳐도 나와요. 두 병사라는 영화인데, 음, 북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. 그러니까 두 북한 군인이 남쪽으로 이렇게 표류돼 가지고 와가지고, 남쪽에서 이제 기순하라고 계속 회유를 하는데, 이 두 군인이 끝내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자신들 입장에서는 좀 프로파간다, 이제 좀 세뇌시키느라고 이제 만든 아주 좋은 영화 사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, 저는 그 영화 속에서 다른 부분을 봤어요. 왜냐면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. 그 회유를 하는 과정에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결혼도 시켜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그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남쪽에 가면 진짜로 저러나?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막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먼저 탈북한 사람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. 뭐 이쪽은 자유의 나라라서 이제 무슨 뭐 비행기 타고 캐나다도 가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진짜일까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, 그런 호기심을,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이제 좀 그런 정보를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